오늘 살짝 걱정이 되는 하루입니다. 아유, 다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대세에 스치면 그냥 간다는 그 전문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데 종목 잘하는 전문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새 여의도 아이돌이라고 한다면 한 명을 뽑는 그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경제주마 등 유일한 먼저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공포가 AI 재평가로 바뀐 듯 하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살짝 걱정이 되는데, 자, 우리가 그래도 정말 최고의 인사이트로 인사를 한번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내공증진 프로젝트, 지금 한국경제TV 고품격 돈 버는 경제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만 해도 우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든든하죠? 저만 오면 든든할 겁니다.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더니만은 갑자기 막 감기처럼 열이 확 오르기도 하고 어제처럼 확 떨어지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급락이 미증시를 제외하고 다우 제외하고 다 빠졌죠. 대장주가 흔들리자마자 나스닥은 어떻게 보면 어제도 전태진 대표님도 조금 전에 말했지만 거의 무릎 꿇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빼는데 그냥 꼬리 없이 쭉쭉 빼는데 야 어제 간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엔비디아가 기술주 중심으로 좀 흔들리면서 나스닥이든 S&P든 뭐 다우는 결국 방어를 하긴 했지만 AI 반도체 중심 성장주가 충격의 좀 진원지가 됐던 것 같아요. 전통산업 비중이 좀 높았던 다우 같은 경우는 조금 견고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 체온계처럼 작용한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뷰입니다. 개인뷰적으로 엔비디아가 시장 체온계처럼 작동을 해버리네? 이 기대감이 유동성을 끌어올리는 핵심 엔진이었는데 이 엔진이 죽어지면서 단순 종목 한 개 하락이 아니라 이거 AI 밸류에이션 좀 부담이 되지 않는가? 리스크오프 초기 신호인가? 어제 조금 예민하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국내장 이슈로 한 두 번 정도 게릴라 방송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게 차익 실현일지 계속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니까 물론 기관이 잡아서 끌어올리긴 했지만 리스크오프 초기 신호인가? 이걸 조금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해석 포인트를 다시 잡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게 성장주, 고 PBR 이런 거 차익 실현의 시작이냐? 아니면 안전자산으로 좀 이동을 하는 거냐? 추세 전환의 신호냐? AI 랠리의 1차 피로 구간인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성장주 의존형인 대한민국 증시에 신흥국인 시장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통 산업인 또 다우랑 비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우는 전통이고 우리는 신흥국의 성장주 의존형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서 교집합이 없으니까 이거 살짝 관망을 해봐야 되나 뭐 이런 느낌성에서 지금 우리 오전을 맞이했습니다. 자, 일단 바로 시작 전에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 한국경제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유일한이가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거 없고, 자, 일단은 경제 주마 등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공부 한번 시작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걱정하지 마시고, 유일한 맞습니다. 유일한입니다. 실명이에요. 실명.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진짜 실명이 유일한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어제 저녁에 새벽에 제가 이걸 뽑아놓은 거였어요. 삼성전자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고 이번에 1조 달러 돌파했다. TSMC는 2조 달러를 넘겼다. 1조 달러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진짜 제가 오늘은 강력한 리더로 제가 오늘 체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플하게 정리를 해버릴게요. 그냥 뉴스가 아니라 역사적 분기점이다. 이런 헤드라인의 느낌을 주고 있는 이슈예요. 자, 그리고 잠깐 혹시나 살짝 걱정돼서 자, 우리는 반도체 양시장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봐주십시오. 둘 중에 한 종목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 진단 때문에 체크해드리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도 또 이거 엔비디아죠. 어제 헤드라인에도 글로벌 그 삼성전자 1조 달러가 주는 의미를 조금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총 1조 달러 클럽이 미국 기업 대부분의 상징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글로벌 탑 12에 진입을 했습니다. 대만 TSMC가 2조 달러니까 시장이 끌어올린 진짜 시총 순위 12위 여기 나와 있죠. 자, 진짜 의미를 찾아야 돼요. AI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대장이 움직였던 거고 데이터 센터의 GPU 주문이 강력한 것인가? 강력했죠. AI 슈퍼사이클이냐 버블이냐? 슈퍼사이클이 조금 더 강력했습니다. 저번 주 공부했던 게 버블론을 지겹게 공부하고 나서 그 이론을 깨트리고 투자를 누가 했는가? 자, 외국인들이
많은 투자금이 들어왔으나 요 어제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거, 그 전날에만 1조 원을 넘게 팔아내고 계속 팔아내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반도체 국가 클러스터 라인에 이걸 리레이팅을 다시 잡는 거냐, 상승의 끝을 보일 거냐, 수급 구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목요일 1조 원 넘었죠? 그쵸? 어제는 2조 원 팔아냈죠? 외국인들. 이게 의미하는 걸 쉽게 요약하면 대형 랠리는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 장이 워낙 강하고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신흥국 시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국내 연기금 기관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나오면서 국민연금도 돈을 꽤 벌었습니다. AI나 반도체 사이클은 일단 길다에 베팅을 한 거예요. 외국인들은 도망가는데 우리 기관은 샀지 않습니까? 그럼 쉽게 요약을 해야 되겠죠. AI 테마가 아니라 산업혁명이고, 과거의 산업혁명처럼 AI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그 혈관이 될 거고, 코스피의 혈류가, 코스닥의 혈류가 빨라지기 시작하다가 엔비디아로 브레이크가 딱 걸린 거죠. 그럼 6,300이 끝이야? 지금 더 간다는 거야. 구조적 멀티플 확장, 이벤트 드리븐 발생했으니까, 자, 결과만 말하면은 단기 과열 구간이 아닐지 말지, 그냥 그런 것도 시장에 고정을 하지 마시고요. 손가락 멀리 띄고 오늘 조심하시면서 하루, 우리만 살아있다면 주식은 365일 해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나쁜 것만 얘기할 거냐 이러나, 부정론자는 아니에요. 대단히 긍정론자입니다. 가봅시다. 오늘 그 걱정도 되는데 즐겁게 하면 좋잖아요. 코스피 6,300선 돌파에 이재용 최태원 집회 AI 합성 밈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굉장히 좀 재밌죠? 내공증진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왜 이런 밈이 터졌나를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장이 움직일 때 시장이 상승을 합리화하는 단계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밈 정도가 나올 정도면 시장이 왜 올랐는지, 최태원 회장님 만세, 이재용 회장님 만세라고 하면서 이 아래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타! 이 기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님까지. 그렇죠. 자, 이런 것들에서 뭐가 나타나게 되나요? 뭐가 느껴지나요? 사람들이 숫자를 농담으로 소비할 때가 심리 레벨업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뭐다, AI 밈까지 생길 정도로, 일반인들이 만들어낼 정도로, 시장이 상승을 합류하는 단계의 원인을 알 정도로 명확하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뇌가 각성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일반인도 밈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100만 원짜리 지폐예요. 시장은 대세를 믿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대세론의 주재료가 뭘까요? AI 밈이죠. 근데 엔비디아가 살짝 건드렸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이벤트 드리븐이 대단히 발생할 거다. 그렇죠. 우리 다들 이제 내공증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아요. 자, 부동산 리츠 관련된 이슈가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6,300p 계속 저희가 긍정적인 것만 그래서 선별을 해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읽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긍정적인 걸로만 갑시다. 우리는 프로니까. 자, 코스피 6,300 불장 속에서 소외됐던 리츠, 이거 부동산 배당주예요. 여기서 좀 돈이 돌기 시작하는 느낌이 조금 나오죠. 리츠 ETF에서도 돈이 좀 돌고 있는 거예요. 시총 10조 누납, 불장 속 외면받던 배당주 리츠. 자, 이런 내용들이죠. 수익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이슈예요. 이거 글자 너무 많죠? 리츠 시가총액이 아래쪽 보시면 단위가 원단위고 늘어나는 게 보이죠? 2026년도까지. 정부도 침체됐던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을 조금 만들어주면서,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심리의 매수 반증이 조금 나타나는 이슈가 될 건가? 야, 불장 계속되면 수익 일부를, 나라면은 야, 이게 반도체 재미 좀 많이 봤잖아. 우리 AI 가겠잖아. 그럼 여기서 조금 수익 실현화해서 부동산에 조금 넣어두고 순유입 좀 하면서 이게 공장처럼 원룸처럼 상가처럼 딱 돌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마침 내가 상가 큰 걸 살 게 없어. 부동산 리츠에 딱 투자하고, 리츠 ETF에도 돈 들어오니까 올해만 2천억 넘게 순유입, 기사상에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반도체 불장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는데 이거 심리 매수 반증 되면은 순환매 초입 가능성도 있고, 이거 리츠 반도체가 불꽃이면 월세 자동이체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자. 요런 그림 딱 나오게 되면 또 리츠 한번 탕탕탕 올라옵니다. 그러면 리츠 들어가도 되냐? 지금은 리츠는 대장주가 아니에요. 보험 같은 포트폴리오 군이에요. 하지만 저도 이런 것들은 나쁘게 보는 게 없어요.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도 없지만 영원히 내려가는 종목도 없습니다. 불꽃이 꺼질 때, 반도체 불꽃 꺼진다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죠.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그렇죠. 어제
방송을 왜 켰냐면요. 어제 그 이란 미국 관련된 이슈부터 시작해서 어제 굉장히 안 좋은 내용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두 번을 켰어요. 어제 한 번 킨 거 아시네요? 그렇죠. 두 번을 켰습니다. 이 목에 피가 토할 때까지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일단 종목들 체크하는 거예요. 리츠 하면 가장 상징적인 게 롯데리츠죠. 롯데리츠. 그렇죠. 높죠? 그럼 SK리츠. 알고는 계세요. SK리츠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추세를 절대 내놓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뭐예요? 롯데리츠예요? 높잖아요. 기관들이 많이 보유해 나가는 건데 외인 기관 하면은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한다면 뭐예요? 추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둘 다 추세는 괜찮아요. 구태여 선택하자면 SK리츠가 낫겠죠. 그리고 젠슨원 관련된 이슈도 하나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정점론을 일축합니다. 시장선 버블 우려도 있어도, 자, 이거 굉장히 이거 수준 높은 거예요. 이거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야, 빠진 건 빠진 거고 순이익 역대 최대죠. AI가 매출 창출하면서 피지컬 AI로 시장 확장이다. 대한민국 증시에서 메모리주 화끈했잖아. 그리고 나서 뺀 거죠. 이거 나오고 뺀 겁니다. 근데 야, 연간 순이익 이렇게 잘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은 곳에서 빠진 거. 이거 인프라 인프라 스트럭처 붐인데 이거 실적 지속 가능성에 조금 우려가 있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좋아요. 설비 투자 빅테크 6,500억 달러가 가는 게 이게 몇 년이 나갈까? 이거 시장 되게 걱정했어요. 미증시가. 전력 문제는 중국 변수는 야, 버블 아니냐? AI 추론 시장이 확대는 알겠어. 이거 연기입니다.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추론시키 확대를 메모리 중요도 급증 올라올 거 아니야. 야, 근데 빠졌잖아. AI 반도체가 미래가치 산업시장을 선도하는 주력이 맞아. 딱 이게 월가의 텍스트예요. 이거 이게 개인뷰를 조금 섞어서 연기를 한 겁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말도 안 되는 뷰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어요. 좀 디테일하게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생각해 봅시다. 비트코인 이거 많이들 몰입되실 거예요. 비트코인 채굴 어떻게 합니까? GPU 그래픽카드로 채굴 하죠. 레거시 영역이죠. 자, 우리가 초록창 비밀번호 한 10번 틀리면 우리가 A123567 하면서 비밀번호 여러 번 틀리면 눈으로 문제 풀어서 비밀번호 다시 씁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채굴 원리가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으로 치면 눈알로 GPU의 반도체로 해서 그걸로 코인을 캡니다. 비트코인 다 캐가요? 그럼 뭐예요? 이더리움 캐죠? 이더리움 다 캐면 뭐 캘까요? 제3의 코인을 캘 거란 소리입니다. 제3의 코인을 캐는데 우리가 집에서 맨날 지금 컴퓨터에 뭐 꽂혀 있습니까? RTX 3060 게임하라고 만들어 놓고 모니터 송출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비트코인을 채굴해버리죠. 레거시 영역이죠. 레거시 영역. 눈으로 써라. GPU를 눈으로 써라 만들어 놨는데 코인 이거 납품 끊길 것 같습니까? 과연 납품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픽카드가 맨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일해가지고 막 버린다면서요. 1년이면 끝난다면서요. 수명이 빠르면 6개월이면 끝난다면서요. 레거시가 하방 영역을 잡아줄까요? 안 잡아줄까요? 제가 차마 주식 전문가로서 비트코인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참습니다. 검색해보세요. 레거시 영역이 얼마나 엔비디아의 하방을, AI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하방을 얼마나 탄탄하게 잡아주는지 기사 몇 개만 검색해보십시오. 전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 엔비디아의 실적은 하방을 빵 잡아줄 거란 소리예요. 비트코인이 살아있는 한. 제2, 제3의 코인을 계속 채굴할 건데 그럼 레거시 영역 이미 과거에 가성비가 물이 조금 빠진 가격대가 많이 빠진 이런 것들로 엔비디아의 실적을 잡아줄 거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황 CEO라는 대표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황 CEO라고 해보세요.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상상해보세요. 뭐 있습니까? 블랙웰 기반 차세대 칩이 있습니까? 있죠. 베라루빈 플랫폼 로드맵 확장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신 있는 거죠. AI 확장과 함께 피지컬 AI,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산업자동화에 엔비디아, GPU 계속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단순한 칩 한 세대 교체예요? 아니에요. 안전, 비트코인에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연산 수요에 구조적 확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타임 사이클 한복판에서 GPU를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놀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황 CEO여도 그냥 그대로 놀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AI 모델이 커지면 추론은 당연히 늘어날 거고 추론은 GPU를 마음껏 잡아먹습니다. GPU는 메모리를 먹고요. 메모리는 더욱더 잘 팔려나갈 겁니다. 이 구조는 끊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PC만 하더라도 당장 컴퓨터 그래픽카드 없으면 저희가 화면을 못 봅니다. 자, 직설적으로 말하면 GPU는 이제 게임용도 아니고 채굴용도 아니에요. 산업 AI 인프라의 중심으로 선 건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고 이벤트 드리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부정문자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부정문자를 하면은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런데 자, 부정 이슈가 있다면 그렇죠. 지울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감정을 싫지 않고요. 저는 제가 욕먹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 제가 죽고 살아났지 않습니까? 정말로 죽고 살아나고 누군가 힘든 시간을 저한테 욕설을 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그 짐 또한 제가 짊어져야 될 무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강력한 리더가 돼야 되고 손실받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PD님 혹시나 욕설 있으면 지우지 마세요.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그분들이 힘든 시간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저는 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 진심이에요, 정말. 자, 우리 그래서 다음 기사 갑시다. 이건 너무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메파우리오 1월 대비 완화적 상당 기간 동결 기조지석 동결이다 동결. 그렇죠? 이거 좋은 거잖아요. 첫 공개한 6개월 금리 동결 우세. 자, 왜 중요하냐? 상당 기간 중요하다. 6개월 후 동결할 전망이 우세죠. 아, 좋다. 나쁜 것만 보다 이러면 좋아요. 우리 지금 생각하겠는데. 유드래곤 맞습니다. 유드래곤. 채권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6개월 후 동결, 그렇죠? 이 총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과하게 높다. 이건 무슨 뜻이냐? 채권금리가 내려와도 된다는 신호예요. 인상이 아니다. 긴축 사이클 아니다라는 거지. 시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환율 관련돼서 통화정책이랑 좀 이런 거 좀 내용이 나와요.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그런데 국민연금 해외투자 축소를 하면서 환해지를 좀 확대하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개인 해외투자 속도를 조금 둔화시키면서 원화 강세를 좀 압력을 주고 외국인 추가 유입 가능성도 약간 열어두자, 뭐 이런 겁니다. 국가 신용도 개선하면은 돈을 바깥에서 계속 벌어오는 나라, 뭐 이런 느낌을 좀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 뷰입니다. 반도체가 나라 월급을 벌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월급을 혼자 벌고 있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꺾이니까 오늘 시청률이 이렇게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이벤트 드리븐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이 부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되게 예민하게 봤어요. 미국 이란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이란하고 미국하고 으르렁 하더니 이란이 미국 측에 석유가스를 꼬리를 내렸어요. 이란이 의도가 뭡니까? 군사 충돌을 회피하고 싶은 게 지금 어제 체크하면서 어제 밤에 제가 밤에 열었죠. 그냥 별안간 게릴라로 열고 되게 걱정 많이 했던 내용인데 이게 좀 그래도 이거는 조금 다행히 해결이 됐습니다. 이거 안 좋았으면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군사 충돌을 회피하고 핵 협상 타결을 조금 유도하고 있었는데 제재 완화가 조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의도가 뭐냐면 미국 기업에 뭐 석유가스 광물 투자 이런 거를 좀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이거 대화 좀 해보자. 우리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계속 항문이 뭐 비행기니 뭐 이런 거 옮기지 말자. 이런 가스 광물 투자 기회 제공할 테니까 트럼프 설득을 위한 좀 맞춤형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란은 세계 2, 3위 천연가스 석유 매장국이죠. 그런데 제재로 수출이 막혔죠. 뭐 러시아 준다, 뭐 이런 나라 준다, 뭐 해가지고 좀 많이 제재에 막혀 있었는데 이거 조금 중국으로 우회 수출로도 어마무시하게 우회 수출을 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래 중심 외교고 지금 싸우네 마네 핵 포기 안 하네 막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기업에 이익이 있다면 어떻겠어? 트럼프 형님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 패권의 좀 강화를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석유랑 가스랑 이거 조금 한번 가져가 보세요. 딜 가능성이 있죠. 딜 가능성이 있나요? 있어졌죠. 매우 정치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이 추정이 됩니다. 이벤트 드리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겨났죠. 그렇죠. 그럼 시장 영향 포인트만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뭐 이란 얘기하면 우리가 유가부터 머리가 딱 떠오릅니다. 그렇죠? 협상 타결이 되면 이란 원유가 재유입될 거고 유가 하방에 압력이 있을 겁니다. 아유, 좋은 거죠. 기름값. 그렇죠. 협상 결렬이 되면 군사 긴장이 조금 될 거고 유가가 좀 급등할 거예요. 그럼 에너지주는요. 긴장 고조시 에너지주는 강세죠.
근데 협상 타결되면 정유나 항공주가 좀 호재입니다. 좀 평화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면 하늘길도 더 열립니다. 미국이란 사이에 지금 비행기 왔다 갔다 하기 좀 그렇잖아요. 싸운다 그러면. 그럼 항공주 같은 경우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달러나 안전자산 뭐 이런 것들도 긴장 고조는 달러를 강세를 만드는데 지금 달러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물론 지금 이게 살짝 이게 조금 올라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열어두고 봅시다. 그리고 제가 미리 일세에 말씀은 드렸어요. 자, 우리가만 살아있으면 하루 종일 그 주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자,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대한항공을 이렇게 재빠르게 에너지 공급 질서 개편해서 싸움이 끝날 것 같다 싶으면은 이렇게 체크를 하죠. 그렇죠. 대한항공 어떤가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저점에 있으면 우리가 공부가 이렇게 이래서 빨라야 돼요. 딱 이 자리 봐요, 이 자리. 기가 막히죠? 이 자리 딱 한 캔들. 딱 기가 막히죠? 깔끔하죠? 이런 게 종목이란 소리예요. 이런 게 종목. 자, 그리고 1, 2주가 항상 빠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죠. 서울 재건축, 이번에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미리 공부를 해놔야 다음 주 대응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첫삽 착공 얘기예요. 지금 부동산 얘기를 왜 하냐? 주식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정비사업 추진의 정상화의 방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남 3구역이다. 노원 104다. 3천에서 5천이다. 뭐 이런 내용들 보이죠? 3천에서 5천이다. 올해부터 착공. 삽 뜬다는 거예요. 삽 뜬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뭐가 바뀌는 거야? 8.5만 가구라고 해요. 8.5만 가구. 이거 좀 앞당기려고 하는데 핵심 공급 전략 사업이 85곳입니다. 기사 막 글자 이래요. 그래서 3년 내 첫 삽을 뜰 거래요. 이거 올해에 3만 가구고요. 3,299가구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뭐 29,800 뭐 이고 내년에도 25,000 그 후년에도 25,640 아무튼 총 8만 가구, 8만 5천 가구 정도가 될 건데 이게 좀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사업 지도가 포함돼서 나올 거래요. 그럼 돈 막힌 곳에 긴급 수혈이 될 거란 소리예요. 근데 이주비 대출 규제로 좀 지연될 곳 많아지면은 서울시가 주택진흥기금이라고 해가지고 500억을 편성해서 긴급 융자까지 줄 거랍니다. 접수도 심사, 뭐 5월 진행 이런 내용이 뭐냐면 한다는 소리예요. 재빠르게 할 거다. 그러면은 안전자산, 뭐 부동산 이런 것보다 주식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주도 빨리 해주고 집도 많이 생기고 자 왔다 갔다 돈들이 순환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주식시장에 도움이 돼요. 자 이거는 확실히 하고 갑시다. 주식이 선행지표, 부동산이 후행지표입니다. 근데 부동산 집값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어버릴게. 자, 유동성 공급은 집값 잡는 게 제일 만만합니다. 일단 집이 많아져야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집값이 뭐 구태여 뭐 구형 사겠습니까? 재건축으로 막 만들어버리고 막 공급을 해버리면 주식시장이 좋아요. 선행지표가 깔끔합니다. 이 뉴스가 정비 사업을 가속할 것이냐, 공사 착공을 증가할 것이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어줘요. 건설 자재 설비수의 흐름이죠. 말이 아니라 실제 착공 흐름이에요. 자, 현대건설 어때요? 한남 강북권 재개발 강자였죠. 도시정비 수주할 때마다 맨날 현대건설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GS는요. GS건설도 많이 얘기 나오죠. 높죠? 자이 브랜드 하면은 GS잖아요. 서울 재개발 재건축 비중 좀 괜찮고요. DLAC는요. DLAC는 그나마나 자리가 조금 나오는데 이 편한 세상 원가 관리 능력이 조금 괜찮은 기업이 있다면 DLAC를 우리가 많이 뽑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건자재, 레미콘, 철강 뭐 이런 거 먼저 철강부터 막 들어가고 막 시멘트 대표 뭐 이런 거 뭐 이 재료는 아니지만 삼패 시멘트는 어때요? 자, 근데 이거는 너무 높잖아 이라는. 그렇죠. 제 스타일은 아니죠. 자, 그럼 현대제철은요? 조금 낮죠. 자, 그런데 건설용 철근 수요가 증가하면 이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여기서 한국경제TV 구독, 좋아요 누르면 말해드릴 수도 있고 그 주식 경제주마등 들어오면은 이게 좀 끈적하게 경제주마등 가면은 이런 거 하루 종일 얘기한다면서 하루 종일 종목만 한다면서 그냥 이거는 잠깐 홍보. 자, 이제 인테리어 마감재 체크하는 게 가장 빨라요. 왜냐면은 자, 구축에서 신축되면은 신주택을 가면은 신축인데도 이거 또 인테리어 한번 하면서 뭐 이런 거 합니다. 미리 알아는 두세요. LX 하우시스라든지
한샘 같은 거 지금 캔들은 반응하죠. 주도주도 아닌데 캔들 깔끔하게 반응하죠. 지금은 착공 뉴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라는 거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부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공부입니다. 그래가지고 LX아웃시트라든지 한샘 같은 경우 우리가 부동산 이슈로 돈들이 순환매로 돌 수 있거든요. 자, 많이 빠르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많이 빠르게. 오늘은 쉬는데 이런 것들 또 여기서 그 공부시켜드리면 또 손 나갑니다. 그래갖고 제가 다다음 주 미리 나갈 것들을 미리 체크를 조금 해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조심스럽게 또 저녁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자, 우리가 간단해요. 상승장은요, 누구나 다 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경제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락장도 이벤트 드리븐을 해서 통통 튀어나가는 데드캣만 잡으면 쉽다 그랬습니다. 횡보장이 사람이 죽어나가요. 횡보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튈지 모르고 오히려 계좌가 녹는 시점은 이렇게 횡보장이에요. 그럼 이 횡보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장도 반도체 중심에서 떨어진다, 필라델피아다, 반도체 지수다, 여러 가지 방향성을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체크를 해본다면 S&P 500이든 지금 거의 다 횡보성의 느낌을 보이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등 여러 가지 또한 다 어려운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횡보장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부자가 돼야 된다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어렵다면 제가 지금 바로 동시로 경제 주마 등에서 시장 진단을 바로 할 겁니다. 종목들도 진단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유일한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오셔서 같이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저는 진짜로 자신이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국경제TV 우하단에 있거든요. 이거 눌러주시면서 오늘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에 진짜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만 살아있으면 주식은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너무나 불안하다. 그럼 단계별로 잘라나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란 돈을 투자를 해놨어요. 그럼 10만 원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90만 원만 가져가면서 이렇게 잠깐씩 일부 수익 실현,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전달이에요. 근데 보고도 마음껏 흔들어라. 그럼 그분들은 버텨도 되는 거고 그분들은 그냥 편하게 버티면 되는 거고 난 조금 걱정된다. 내 손에서 핸들링이 안 된다. 그럼 단계별 차익 실현을 가는 겁니다. 그럼 손실 보는 종목은 어떤 거냐? 짧게 끊어내야 돼요. 지수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손실 보던 종목들은 짧게 끊어내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조금 버텨나가는데 완전 이게 하락으로 돌아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전약 후강으로 우리 증시가 워낙 강해요.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평가하고 맞네 틀리네를 하면은 하수예요. 우리가 그 레벨은 우리가 빨리 벗어나자고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전태진 대표님도 굉장히 뷰 좋죠. 이렇게 뷰들 종합을 해보고 나서 자, 그러면 내가 이걸로 종합 판단을 하고 내가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할 것이다. 내가 어찌됐든 오늘보다 내일 부자 되는 데만 집중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바로 방송 열고 개인 방송 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 진심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끝!